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5월 둘째 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지난주 황금 연휴가 끝나고 맞는 주중이라서 조금씩 일상이 지루하고 지칠 수가 있는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이 지루할 때 여행을 가는 계획,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그렇게 활력이 생기는 날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 이렇게 여행 가는 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주식회사 여행가자와 함께 활기 충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엔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본 여행지를 준비해 뒀고요. 역시나 이 수익 올려줄 종목 좋은 것 준비해뒀으니까 오늘도 역시 기대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 여행가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여행지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분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괜찮지만은 니코님이 오늘 발음이 많이 세십니다. 아이고, 네. 아니죠. 시작과 함께 조금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도 많은 분들께 활기를 예. 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웃으시는데? 아닙니다. 네, 뭔가 이렇게 네.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시지만 가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뭔가 나도 사람이다 이런 걸 네.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웃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방송 끝나고 좀 오래 쉬었더니 졸다 보니까 예. 네, 아무래도 연휴 끝나고 새로 맞는 주라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조금씩 지치지 그렇죠. 않으실까 싶어요. 네, 또 많은 네. 분들께서 여행도 다녀오시고 특히 얘기하시는 일본 네. 상당히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주변에 네, 보니까 그쵸. 뭐 저희가 소개했던 지역부터 이제 가까운 곳엔 뭐 오사카, 뭐 후쿠오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갔다 왔으면서 뭐 기념품 같은 거 뭐 열쇠고리 하나씩 툭툭 던져주고 가는데 다 일본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됐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조금 더 일본 가기보다는 조금 더 돈 모아가지고 좀 더 넓은 데 가고 싶다. 뭐 이런 쪽으로 여기에선 삐진 거죠. 네. 그랬었는데 요즘 또 한참 일본이 엔저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인기 네. 장소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한 6천 명이 단체로 또 일본의 한 지역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서 거의 뭐 중국인 거리가 됐다라는 쪽도 나오면서 일본이 요즘 핫한 플레이스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이 엔저로 인한 현상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참 이렇게 엔저가 이렇게 열풍이니까 우리도 역시 또 오늘 일본으로 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꼬이시네요. 그게 진정을 자꾸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네. 뭐 긴장할 정도로 잘생겼긴 했지만은 그거에 따라 너무 개의치 마시고 원래 하시던 대로 페이스대로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번 주 일주일이 참 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긴 와중에 또 증시 변동성이 좀 크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 대내외적으로 조금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녹화 날인 오늘 5월 12일인데 오늘도 역시 좀 코스닥 쪽에서는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바쁘시겠어요. 요즘 증시 변동성 크셔가지고. 그렇죠. 조금 좀 숨 돌릴만 하면은 또 훅 밀렸다가 네. 또다시 이거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싶었다가는 또다시 이틀째 쭉 오르고 뭐 거의 이제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대응할지 모르는 그런 시장이죠. 네. 그럴 때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안전벨트 잘 채우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실 만한 종목들 보신 다음에 그거 중심으로 몇 개 딱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공격적이셔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순간순간 조금만 판단 잘못하게 되면은 또 휙휙 흔들리니까 그런 거 좀 배제할 수 있도록 잘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장이 흔들려도 나만 중심을 잘 가지고 가면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기주의네요. 네, 그렇죠. 네.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추천해드린 종목들도 조금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 종목 한화와 고영이었는데요. 네. 한 종목은 조금 잘 갔고 한 종목은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항상 또 그랬네요. 하나는 또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종목은 코스닥 또 한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온도차가 좀 더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먼저 고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간 종목부터 말씀드리는데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지난번에 5월달 4일이었죠. 녹화날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고 나타나는 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일단은 직전 고점대 즉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돌파를 하는데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했어도 일단 그에 따른 어떤 흐름들을 전혀 부각받지 못한 채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대 대비해서는 약 한 2,000원 정도 밀렸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1사분기가 아직 그 실적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실망감들이 많이 커지는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다 라는 이런 관점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변화가 좀 없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큰 어떤 지지권, 즉 한 41,000원대 부근에서 그렇게 큰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은 실적 뚜껑 열리고 특히 2분기, 3분기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주가의 탄력들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실망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망할 단계가 아닌 종목들이 또 있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K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어느 정도 당분간 못 가도 어느 정도 지지권 확보하고 다시 어느 정도 확인만 된다 그러면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게 자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어떤 종목들의 패턴들 이어가는 것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고용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는 흐름이다 보니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41,000원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직전 고점대 44,500원대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이 두 가지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은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만 기대는 아직 저버릴 상황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한화였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가 좀 횡보를 보이지만은 횡보 속에서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비축돼서 추가적인 탄력을 보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5월 4일 녹화할 날 기준 대비해서는 약간 또 1,700원, 한 2,000원 가까이 좀 올라왔던 그런 모습들로 다시 직전 고점대를 서서히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44,000원대 좀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주가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반들, 그리고 특히 지주사에 대한 관점들을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런 쪽에서의 변화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44,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한 46,000원대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관점적으로 일단은 추가적인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직전 고점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서 한 단계 끌고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화와 고영, 한화는 조금 올랐고요. 고영이 아직은 잘 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 펀더멘탈만 잘 받쳐준다면 곧 좋은 흐름 더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전에 추천해드렸던 KTS 역시요. 지난주에는 조금 주춤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덜 간 종목들도 오늘 말씀드린 전략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행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행지도 지난주에 이어서 엔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보다는 엔화가 조금은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래도 아주 크게 오르진 않았죠. 네. 아무래도 이 여행 경비 정도는 환전에서 큰 손해를 나지 않는 수준으로 오른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일본 하면 방사능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조금은 더 방사능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여행지 어딜까요? 다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또 네. 마이크를 넘기시는군요. 네. 오늘 또 앵커님께서 가고 싶어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오키나와를 준비했습니다. 예, 오키나와인가요? 오키나와인가요? 오키나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발음, 현지 발음은 제가 잘은 몰라서. 아, 그렇죠. 예, 좀 네.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미묘한 단어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검색하다 보니까 오키나와로 나왔기 때문에 오키나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외로에어 푸켓범에 맞을 거예요, 아마도.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된소리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아, 예, 예. 네. 이게 전문적인 예, 그 어떤 수련을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오키나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키나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흐름들이 또 많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일본 쪽에서 남도 쪽에 좀 위치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일본의 하와이 정도로 불리면서 또 날도 항상 좀 따뜻하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 하는 어떤 바다와 어떤 그 섬,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많이 평가를 받는데, 특히 이제 그 비슷한 쪽에 이제 중국도 뭐 하이난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따뜻한 쪽에서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제주도죠. 네. 네, 그런 분위기를 물씬 좀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멀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좀 약간 역사적인 것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에 일본과는 좀 지리적으로 많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쵸. 예, 근데 어떻게 일본 영토로 편입됐는지 좀 궁금합니다만 또 얘네들도 우겼나 봅니다. 예, 또 독도처럼 우겼나 본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또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섬이 한 160개 정도 되는데 그쪽을 좀 통치하던 왕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왕국이 아마 어떻게 일본에 편입돼서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그렇게 나온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왕국이 오랫동안 좀 통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주축이 되다 보니까 왕들이 지냈던 어떤 성이라든가 그게 보니까 슈리성이죠. 네. 예,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냈던 또 장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약간 동굴 비슷하게 된 장소가 있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또 특이한 왕국의 성격이 나오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도 또 하나의 어떤 가볼 만한 명소로 좀 많이 꼽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 오키나와 하게 되면은 제2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어떤 또 아픈 기억들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의 또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희생자들도 많이 발생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이라고 또 세워져 있는데 여기 가면 조금 좀 엄숙하게 또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마부니 언덕 위에 위치돼서 어떤 그 평화를 기리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게 한 24만 명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또 아픔의 기억도 물론 경치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지만 그런 또 아픔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키시 공설시장이라고 또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야채, 뭐 열대어 그리고 이제 어패류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약간 좀 열도 지방의 분위기를 푹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1층은 생선과 육류 그리고 2층은 식당과 구성돼서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노량진 수산시장이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소바도 맛볼 수 있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촌이라고 불리는데 미야마 아메리칸 빌리지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서해안 분위기가 물씬 풍기면서 샌디아고에 있는 시포트 빌리지를 모델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대형 관람차도 있고요. 거기다 어떤 쇼핑몰, 극장, 레스토랑 있어서 일본 속의 미국 문화를 많이 느끼는 그런 장소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죠. 이게 네. 과거에 미국이 또 주둔하던 지역이었고 미군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둔하나요? 글쎄요. 지금은 뭐 전작권 같은 문제 때문에 복잡해서 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 전작권. 예, 역시 네,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주둔 뭐 이렇게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주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 지금 그래도 미국 관련된 예, 그래도 어떤 빌리지 촌이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쪽에 대해서 좀 색다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쪽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또 하나 드라마 촬영지라도 알려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만자모라고 있답니다. 네.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잔디밭 네. 이런 식의 어떤 바다와 그리고 어떤 잔디밭이 펼쳐지는 이런 곳도 또 하나의 매력으로 꼽히는데 어떤 자유를 만끽하기에는 최적한 장소다라는 쪽으로 일본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보셨네요. 금방 찾아봤습니다. 네. 네, 빠르고 강하게 찾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도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키나와 월드라고 또 테마파크가 있죠. 네. 일본은 또 가장 그런 문화, 특히 분재가 발달한 나라, 그리고 또 작은 미니어처를 또 많이 또 선호하는 나라,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테마파크 특히 한 곳에서 또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밀조밀한 어떤 그런 파크가 많은 상황인데 네, 오키나와도 민속촌 있습니다.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오키나와 월드 같은 경우도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족관도 있네요. 네. 수족관은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오키나와를 가장 가고 싶었는데요. 그러세요? 예, 이번에 롯데월드몰 개장했기 때문에 다시 네. 어제 그저께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시죠. 잠실은 아직 좀 무서운데. 예, 안전모 쓰시고요. 네. 네, 비상 탈출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시면서 네. 다녀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수족관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평소에 못 보던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좀 그런 신기한 물고기들 보면서 좀 지구상에 나 말고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아니, 물고기들도 사람 구경 많이 합니다. 그쵸. 예, 참 사람 많다. 그러면서 저 사람 참 특이하게 생겼네. 그래서 네. 물고기들도 다 나름대로 분석하고 생각할 겁니다. 네. 하지만, 네. 그래서, 특히 뭐, 고래상어라고 네. 있다고 하네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예. 네. 고래입니까? 상어입니까? 고래상어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고래상어가 네. 제주도였죠. 이 아쿠아플래닛에 들어갔다가 네, 죽었지 않나요? 한 마리가 죽어서 그쵸? 이제 네. 방생을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추라우미 수족관에서는 잘 키워서 오.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고래가 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서 상어와 사귀다 보니까 네, 고래상어가 탄생한 그런 비유가 아닌가요?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특히 먹거리가 또 상당히 오키나와는 좀 다채롭죠. 네. 제가 좀 많이 접근하지 못한 네. 먹거리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키나와에서는 특히 이제 흔히 먹는 일본의 스시나 이런 타코야키보다는요, 네. 오키나와 소바라는 것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소바요? 네. 이 보통 소바 하면은 메밀로 만든 메밀 소바가 유명한데, 네. 오키나와 소바는 그냥 메밀이 아니고 일반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 예. 네, 그래서 조금 색다른 맛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도 일본이 사실 디저트의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디저트가 있는데 네. 이 오키나와 특유의 디저트로는 이 베니 이모 타르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뭔지 발음 아시나요? 잘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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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트요? 네. 네. 타르트가 이제 그 케이크 같은 거라고 할 수가 그쵸? 있는데 예. 베니 이모 하면은 이 자색 고구마라고 해요. 아, 네. 전 뭐 베니 이모님이 좀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아마 이제 그 고구마가 고코이모일 거고요. 그 일본어로는 베니 이모는 자색 고구마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하시네요. 어디서 뭐 주워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이 베니이모 타르트가 자색 고구마의 이 달콤한 맛을 내는 이제 특유의 타르트라고 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 특산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쿠부쿠차라는 게 있대요. 부쿠부쿠차는 볶은 현미에 이제 제스민 차를 부어서 만든 차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먹어보진 않아서 감은 잡히지 않습니다. 뭐 이 그렇게 설명으로 들어서는 이제 설명만으로는 네. 썩 그렇게 땡기지는 않고요. 뭐 네. 그냥 좋은 차인가 봅니다. 건강에 좋은 그쵸. 차. 네. 그리고 이 오키나와에서만 볼 수 있는 어딜 가도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요. 네. 블루실 아이스크림이라고. 네. 이게 그냥 블루실이라는 거는 브랜드 이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블루실 아이스크림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색 고구마 네. 그리고 망고맛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약간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발달했는데, 예, 또 블루실이 또 그런 어떤 그 브랜드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네. 예, 한국에는 이제 진영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업을 하나 해야 할까요?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 여행지, 관광지마다 어디 코스를 끝내고 나오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 딱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또 그렇군요. 안 사 먹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거리가 많은 지방이죠. 아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다양한 식물, 동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곳으로는 또 이제 비오스의 언덕 같은 곳이 있다고 해요. 비오스의 비오스의 언덕이라는 네. 곳이 아열대 동식물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물원, 동물원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 예.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국제거리라든지 돈키호테라는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보고 듣고 즐길 거리 정말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광지 소개 아주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알차게 잘 들었는데요. 오늘 여행지, 일본의 휴양지 오키나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키나와까지 가려면 여기가 또 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 실현을 해서 이제 돈을 들고 가야 하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지난주도 거래 코스피 한 종목, 그리고 코스닥 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한쪽은 또 가고 한쪽은 안 가는 그런 아픔이 좀 있었지만은, 이번 주는 둘 다 잘 가길 바라면서,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또 한 종목씩 한 종목씩 나눠져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와 상관없이 일단 주가는 그래도 실적과, 일단 지금은 또 실적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바탕이 된, 실적의 기반을 마련한 그런 종목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SKC입니다. 네, 잘 다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SK그룹의 이제 화학업체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SKC는 과거에는 혹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네, 기억납니다. 좀 연세가 되셨네요. 네,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 아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거와 함께 그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죠. 네. 이렇게 집어넣고, 그쵸. 그거 아세요? A드라이브에, 네. 그거 알죠.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딱 뚜껑 열고 보면은 이제 그 까만색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네. 시작하는 그 테이프. 그런 쪽으로도 많이 알려졌던 그런 회사죠. 네. 예, 대표적인 그런 회사였었는데, 거기서, 물론 정확하게는 이 회사의 그쪽에 대해 납품하는 물질을, 성분을 만들었던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폴리에스터 필름, 그리고 기초화학 원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더욱 자세하게 얘기 드리게 되면은 채널 돌리실까봐 일단 그런 쪽의 화학 제품을 좀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화학 사업 쪽과 그리고 이제 LCD 그리고 일단 일반 산업재 부품 쪽 그리고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일단 어떤 필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필름 쪽과 그리고 화학 쪽 그래서 어떤 SKC를 보실 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 관련된 부분과 이 필름 관련된 특히 특수 필름 쪽도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좀 알려져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도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에 대한 기반들 유가의 반등세와 함께 주가도 좀 올라오는 실적도 반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SKC도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특이한 게 SKC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히 롯데케미칼이나 SK이노베이션 정유주였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실적이 타격을 심하게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꾸준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괜찮아지겠다는 어떤 기반들을 마련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효과가 안 좋을 때 견뎠고 근데 좋은 시절이 오니까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9월달 3분기, 4, 4분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크게 변화가 없죠. 한 350억대, 400억대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는 반면에 순이익이 급격하게 줄었다가 이를 회복하는 모습들이 이번에 1, 4분기에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7천억대 비슷한 수준이고요. 거기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잘 나온 600억대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230억대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반 그리고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던 모습들이고 이런 1, 4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23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총 순이익이 430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분기에 작년 실적의 반을 나왔던 모습이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쪽의 흐름을 보시면서 접근하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 현재 올해 예상은 지금 순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반들 1, 4분기에 마련했기 때문에 호조세를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올해 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2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거기다가 실적 흐름들을 반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흐름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SKC 그런 실적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일단 작년 말부터 올해에 대한 실적 기조가 예상되면서 주가는 탄력 있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한 작년 말만 하더라도 26,000원, 3만 원이 안 되던 주가가 4만 원대까지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강세를 이어왔던 모습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적어도 한 4만 7, 8천 원대 부분까지는 일단 그렇게 큰 매물이 없는 흐름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흐름 1, 4분기에 좋게 했고 그리고 올해 나머지 2, 4분기 연결되는 실적 흐름까지 확인된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눌림목이나 아니면 정체가 된 모습들 쪽에서는 꼭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4만 3천 원대 부근에서 좀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눌림목 확인하고 또다시 정체 쪽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와 한 4만 6천 원대 부근까지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거래가 좀 줄고 있는데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반등은 또 하나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리 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차원에서 목표가는 4만 6천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일단 며칠 전에 나왔던 어떤 저점대, 즉 눌림목이 다시 훼손한다. 그래서 39,500원대가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기계적으로 또 위험 관리가 필요한 가격대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목표 손절가는 39,500원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종목 SKC입니다. 이 많이들 아시다시피 SK그룹의 계열사로 화학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1분기에 실적이 호전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에 이어서 앞으로도 이 실적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매력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녹화날인 5월 12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41,85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번 주에 준비된 두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코스닥의 이 종목도 약간 중기적으로 올해 하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지켜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바텍입니다. 네, 무슨 회사인지 혹시 네, 찾아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치과용 정밀 잇몸 모의 같은 거를 엑스레이로 찍는 그런 기계라고 하던데요. 어렵긴 하죠. 네, 얘기 다 하셨으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텍 하게 되면 얘기 잘해주셨습니다. 혹시 치과에 진료 많이 받으러 가셨나요? 네, 네.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가보긴 하는데 네. 가볼 때마다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찍어야죠. 네. 혹시 이 앞에만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니까 안쪽에 또 아무리 고수 치과 의사분이라고 하셔도 만져보고 이런 것 가지고도 뭐 안에는 치주염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치과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의료병이었는데 의료병이었을 때 치과 엑스레이는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찍자마자 바로 디지털로 네. 보면서 이제 환자와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직접 현상하고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렸고 아주 옛날이네요. 그렇죠. 네. 예. 아까 비디오 테이프 얘기를 하면서부터 조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엑스레이 그리고 이제 CT라고 그러죠. 보통 저희가 얘기는 CT 촬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텍 코리아, 바텍 글로벌 이런 쪽으로 나눠지면서 국내외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같은 경우 북미, 유럽, 일본 쪽에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어떤 기술력이나 그리고 독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2013년도에 이어서 중국, 프랑스, 대만 스페인, 말레이시아 계속 얘기할까요? 네. 여기서는 해당 국가 내에서 1, 2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우리 중소기업 중에 하나라는 쪽이 아닐까 싶어서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근데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 실적만 보게 되면은 약간 주춤했습니다. 작년에 4분기 쪽에서 예상보다 좀 좋은 수익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주가가 그때 기억으로는 장중에 하한가도 들어가는 등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자체가 순이익만 어떤 그 일시적인 비용 때문에 처리가 되면서 흔들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매년 매출이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여러 국가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치과는 또 이제 선진국병 그러니까 네. 그 어떤 보통 충치죠. 예, 그런 거나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가장 또 많이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많이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용도 좀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중장기적인 어떤 치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영업이익은 훌륭했지만은 일단 순이익 쪽이 좀 못 따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감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반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올해는 계속 중기적으로 보셔야 될 어떤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재무구조도 유보율, 부채비율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 없이 부채비율 110%대, 유보율이 1000%대가 넘는
흐름이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올해 지금 25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주가가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작년에 실적이 부진한 작년 4사분기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하게 하락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어떤 중기적인 지지권을 마련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변화, 특히 중장기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실적에 반영되고 그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번 나왔었던 3만 원대 부분은 저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꼭 좀 보셔야 될 게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관찰하시면서 보실 만한 회사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봉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시도하다가 약간 좀 밀렸는데 다시 한번 한 27,000원대 초반대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한번 그 정도 부분에서 다시 31,000원대 부분까지 목표가를 가져가면서 다시 신고가가 한번 시도가 되는 영역까지는 일단 들어가 봐도 되겠다. 평관점 쪽으로 31,000원대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5,500원으로 특히 최근 들어서도 주춤했던 눌림목 흐름들이 다시 밀려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손절을 하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일단 짧게 단기 손절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엇보다 주가가 눌렸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는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 알아본 종목은 바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도 해외 쪽 매출이 성장하는 등 실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투자 매력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텍은 녹화한 날인 오늘 5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27,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여행지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부쩍 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외적으로는 호재도 악재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앞으로 이렇게 불안한 증시에서 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려야죠. 네, 또 시간이 남았나 봅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실적 발표에도 의외로 주가가 약할 경우가 있고, 주가가 크게 밀릴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1, 4분기가 이제 비수기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2, 4분기가, 2, 4분기부터 좀 더 좋아질 회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변화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주가 탄력들 대응하시고요. 특히 1, 4분기가 만약에 생각보다 좀 덜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2, 4분기가 성수기고 거기서부터 실적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밀리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바텍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죠. 그런 쪽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충격이 와도 거기서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리가 저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꼭 생각해 보시면서 실적과 갖고 계신 종목들 계속 잘 따져가는 한 주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가의 본질은 실적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요, 이 종목별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알아볼 여행지는 일본의 오키나와였고요. 이 알아본 종목은 SKC와 바텍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셔서 좋은 곳에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행지 그리고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